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오늘 우리 허프 김문수 후보가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오늘 기자회견을 하기에 앞서서 충북 옥천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영부인 유경수 여사의 생가를 둘러봤습니다. 오늘 25일 아침 김문수 후보는 유경수 여사 생가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브리핑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5일 오늘이죠. 사전투표를 해도 된다. 사전투표를 하자. 나도 사전투표 하겠다. 라고 하면서 이번에 사전투표를 독려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우리 자유보수 우파가 사전투표에 대해서 폐지까지 주장하면서 상당히 그 공정성에 의심을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를 하자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 새겨야 됩니다. 하나는 만약에 우리가 본투표만 하겠다고 하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그날 갑자기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아니면 갑자기 내가 어디 지방 갈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본투표는 자기 그 주소지에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놓칠 수가 있다고요. 갑자기 외국에 출장 갈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본투표만 하려고 하다가 투표를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을 우려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처럼 확실하게 투표하는 사람은 걱정 없어요. 여러분만 생각하지 말고요. 근데 투표할까 말까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투표할까 말까, 반쯤 할까, 아니면 하지 말까, 상황 봐서 하지. 이런 사람들이 사전투표 하라고 그러면 사전투표하고 본투표하고 3일이 있지만 이러는 사람들한테 사전투표를 하지 말라고 그러면 사전투표 하지 말래? 그래서 안 한단 말이야. 그리고 본투표도 안 해버린단 말이야. 이러면 우리 표를 잃게 되는 거예요. 즉 우리 쪽을 찍을 사람인데 할까 말까 하는 사람, 귀찮아서 에이 뭐 귀찮아. 특히 젊은 사람들은요, 이 투표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귀찮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주소지 아닌 곳에서도 이 투표를 할 수 있다면 에이 그냥 그래서 하지 그러는데 근데 꼭 주소지로 가야 돼. 그러면 나는 지금 주소지 안 살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들이 투표를 포기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하지 말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표를 잃을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방법을 써야 되는 거예요. 사전투표 적극적으로 하라. 다만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그래서 오늘 김문수 후보가 뭐라고 얘기했냐. 지금 국민의힘에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할 테니까 걱정 말고 사전투표 하시라. 나도 사전투표 하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여기서 사전투표가 제도적으로 없어지지 않는 한, 사전투표가 제도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지금의 입장에서는 이 사전투표를 감시 감독하면서, 그래서 지금 감시 감독하러 전부 다 나섭니다. 지금 감시 감독조도 만들었고 또 여러분들이 국민감시단을 만들어서 감시 감독을 해줘야 돼요. 지금 시민단체라든가 감시 감독이 나서고 있는데 간단해요. 투표소마다 말이죠. 가서 들어가는 사람 셀 수도 있고 그 카메라 저 멀리서 찍어가지고 그러면 얼마든지 들어가는 사람 말이죠. 몇 사람인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부정선거 사전투표가 조작한다? 쉽진 않아요. 물론 이제 해킹에 의해서 투개표 여기서 이제 숫자를 조작하는 거, 그거는 이제 변론으로 하고 지금 투표도 안 했는데 투표했다고 하고 투표 뭐 유령 투표지 만들고 이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우리가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김문수 후보가 사전투표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데에는 이런 어떤 요소가 들어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투표율을 높여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속으로는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지만, 그런데 만약에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안 가버리면 그만인 거야. 내가 갑자기 무슨 뭐 볼일 생겼다. 나 지금 주소지에 못 가. 이런 일이 생기기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 일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사전투표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사전투표 한다. 하지만 우리가 감시 철저히 한다.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나온 얘기를 보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사전투표를 독려하면서 대통령의 당무 개입 원천 차단을 위한 제도 마련 등 수평적인 당정 통관계도 정립하겠다. 아주 좋은 얘기죠. 사전투표도 나도 할 테니까 하시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이 당하고
대통령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을 하겠다. 이 당하고 대통령 관계도 좀 새롭게 정립해서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관계 만들어서 정말로 협력하는 관계로 만들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는 충북 옥천의 유영수 생가를 이제 오늘 방문했다 그랬잖아요. 유영수 생가. 그리고 이제 입장 발표를 한 거예요. 당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사전투표의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그러니 걱정 마시고 사전투표에 참여해 주십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사전투표에 참여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행 사전투표 관리 실태는 문제점이 여러 번 지적이 됐고 제도 개선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그렇지만 이번 대선에서 당장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만약 사전투표를 머뭇거리다 이 얘기 하잖아요. 본투표를 못하게 되면 큰 손실이다. 바로 이 얘기예요. 김문수 후보의 얘기와 제 얘기가 똑같잖아요. 만일 사전투표를 머뭇거리다 본투표를 못하게 되면 큰 손실이다. 투표를 하지 않으면 나쁜 정권을 만들어주게 되지 않겠나? 국민 여러분께서는 사전투표든 본투표든 반드시 투표하셔서 정정당당 김문수를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것이 김문수 후보의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문수 후보는 사전투표를 하라고 얘기하면서 나도 사전투표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사전투표를 머뭇거리다가 본투표를 못하게 되면 큰 손실이다. 투표를 하지 않으면 나쁜 정권을 만들어주게 되지 않겠나. 국민 여러분께서는 사전투표든 본투표든 반드시 투표해서 정정당당 김문수를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당무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 수평적인 당정 통관계를 정립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대통령 중심의 수직적 당정 관계가 아닌 상호 존중과 협력의 건강한 당정 관계로 전환할 때다. 왜냐하면 당정 갈등이 국힘에서 자꾸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수평적 당정 관계를 만들고 그 다음에 당에서 말이죠. 또 대통령한테 오히려 말이죠. 수평이 아니니 어쩌고 하면서 그걸 가지고 자꾸 대통령을 공격하고 심지어 말이죠.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앞장섰지 않습니까? 한동훈 의원은 바로 그런 걸 갖다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 김문수 후보의 생각입니다. 그동안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은 많은 갈등을 낳았다. 대통령의 공천 개입은 당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훼손하고 대통령 중심의 사당화를 부추기며 당내 갈등의 불씨가 되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 수직적 당정관계의 문제를 또 조금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만 얘기한 게 아니라 사실은 민주당은 더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분명히 이렇게 수직적으로 당정관계를 가져갈 거다. 이걸 공격하고 있는 거야. 사실은 이거는 이 얘기를 했다는 거는 이재명을 지금 겨냥하는 거지 윤석열을 지금 겨냥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기사에는 뭐 마치 윤석열 전 대통령 때 당정관계가 갈등이 있었다. 뭐 그걸 얘기하는 것 같다. 그때야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탓으로만 돌릴 수가 없잖아요. 한동훈 탓으로밖에 뭐 또 지금 하는 거 보세요. 국힘의 그 쌍권이라든가 이런 애들 탓인데 어쨌든 누구 탓을 떠나서 앞으로 이런 관계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재명을 사실상 간접 쓰리쿠션으로 저격하고 있는 거죠. 대통령이 당을 장악하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민주주의는 흔들리기 시작한다. 이제 잘못된 관행을 끊어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는 당정협력, 당 대통령 분리, 개파 불용의 3대 원칙을 천명하고 개파하지 말아라 이거야. 그래서 줄 서고 막 그러고 공천 지멋대로 하지 말고 결국 공천혁명을 이루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정신을 당원에 명시하겠다. 당내 선거 및 공천, 인사 등 주요 당무에 대해 대통령의 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겠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공천하지 않겠다 이런 말이고요. 즉각적 당원 개정을 위해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전국위원회 소집을 요청해뒀다. 이런 지금 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당무는 당원 단계에 따라 독립적 자율적으로 작동된다. 당 운영이 대통령과 측근의 영역에 의해 좌우된다는 비판도 더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되면은 당의 일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은 말이죠. 대통령 되면 당의 일에 개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회에 완전히 그냥 시다바리처럼 부릴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을 갖다가 쓰리쿠션으로 공격하는 건데요. 정말 이래야 됩니다. 그래야만 또 대통령은 대통령 하는 일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국회하고 협력 관계를 이루어서 서로 윈윈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재명 같은 경우에 만약에 지금 대통령이 되면 완전히 민주당을 갖다가 시다바리로 만들어가지고 그야말로 자기가 원하는 거 전부 다 당에서 뒷받침하도록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선제적으로 지금 치고 나갔다고 보면 되고요. 두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한 겁니다. 사전투표 해야 된다. 머뭇거리다가 놓치면 큰일 난다. 두 번째 그리고 지금 당정관계에 대한 그야말로 폭탄 발언을 한 거죠. 이 폭탄 발언은 그야말로 이 포탈이 바로 이재명 진영을 향해서 날아갈 수밖에 없는 구도입니다. 여러분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220원 주시고요. 그리고 그야말로 강신업 TV에 대해서 공유, 구독, 알림 설정, 댓글 해주시고 이것이 바로
김문수 후보를 알리는 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에게도 220원 주시고요.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 TV입니다.